사이다 무비튼. 통학생이었던 나는 어제 대학교에서 집까지 차를 타고 갔다가 모르는 차 한 대가 우리 집 주차장을 가로막듯이 사설도로에 서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가끔 이웃 주민 집에 손님이 차를 끌고 방문할 때면 주차장이 있는 집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사도에 서 있었던 차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였다. 사전에 무언가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엄마도 오늘 여동생 하숙처에 가 있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다. 자주 그곳에 차를 세워두는 이웃 아주머니께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겠단다. 차 서 있는 게 나갈 때도 봤는데 적어도 5시간 넘게 거기 세워둔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신경이 쓰이긴 했나 보다. 어쨌든 내 차가 집 안으로 못 들어가서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견인차 일을 하는 지인에게 연락했다.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믿을 만한 지인 경찰에게도 연락해둔 상태였다. 최근 이 근방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가 판을 치고 있던 탓에 경찰과 견인차는 금방 도착했고 그 차는 견인되어 갔다. 만약 차주가 오면 연락해달라고 경찰은 말했다.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차주는 차를 가지러 오지 않았다. 차 없이 불편하지도 않나? 설마 차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이런 우스운 생각도 했다. 그리고 4일째 저녁 무렵 엄마와 집 주변 마트를 걸어서 갔다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애엄마가 우리 차를 발로 차는 게 아닌가. 곧바로 그 차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가용 차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남의 집 차에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외쳤고 화장을 덕칠한 그 여자는 내 차 어딨어? 목청 높여 빽 소리 질렀다. 아니 그러게 누가 며칠씩이나 방치하래? 차 번호가 땡땡땡 맞아요? 내가 물었다. 그래 그거 하얀 차! 여자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다. 그거 경찰 불러서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뭐? 어이가 없네. 진짜? 잠깐 놔둔 걸 가지고 왜 함부로 남의 차에 손대? 여자가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성난 말처럼 난리 피우던 여자는 기어이 콘서트에서나 쓸 법한 형광봉을 내 차에 던졌다.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열리는 모 아이돌 콘서트를 이틀 동안이나 참가한 모양이었다. 그 탓에 차가 형광봉 잉크로 범벅이 되었다. 내가 그 여자와 싸우는 동안 엄마는 그 옆에서 견인차 업체와 경찰에게 연락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분 정도 걸린다는 듯 했다.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여자의 아들이 바지에 실례를 했다며 막무가내로 우리 집에 쳐들어가서는 우리 집 선반에 놓여있던 서해 사범의 간판을 훔치려 드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 막아보려 애를 써도 여자는 나보다 체격이 훨씬 큰 편이었고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 여자와 대치하던 와중에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을 보고 그 여자는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견인 비용을 지불하라는 경찰의 말에 저 사람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야! 시종일관 떼쓰기만 했다. 물론 경찰은 남의 집 주차장 앞에 계속 차를 놔두고 이렇게 될 줄 예상도 못했나? 여자를 꾸짖고 내 편을 들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들은 채도 안 하고 시끄럽게 날뛰었다. 이대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며 경찰이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집에 도착한 경찰차 여러 대를 보고 나와 우리 엄마는 물론 이웃 주민도 어리둥절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여자는 경찰에게 강제로 연행되었다. 무단주차했다고 경찰이 이렇게 많이 오나? 놀란 내게 경찰이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그 여자는 다른 마을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그 여자의 부모님도 수색 의뢰를 요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여자의 남편도 행방불명 상태인데다 그 차도 절도 차량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냥 무단주차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더 질 나쁜 사람이라서 내심 마음 졸였다. 경찰도 설마 이 동네에서 꼬리를 잡게 될 줄 몰랐다며 지원을 요청해서 신병을 구속하게 됐다고 한다. 뭐 그건 그렇고 여자는 이미 경찰에 잡혀갔다지만 내 차는 여전히 엉망진창이다.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자의 부모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사도 있겠다 일이 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처음엔 여자의 모친뿐이었고 그 다음 여자의 부친과 상대측 변호사가 합류했다. 여자의 부친은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 중이라며 처음엔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그 30분 동안 여자의 모친은 말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딸은 꼼짝없이 감옥행이니까 소장 제출하지 말어. 애 키우는 것도 다 돈이야. 아가씨도 이제 곧 사회인인데 자동차 파손쯤은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람? 저기요, 아줌마 딸한테 피해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데? 근데 그 여자 태도 봐요. 그게 반성하는 태도예요? 섰장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사회인이 되는 거랑 자동차가 부서진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해괴한 반론만 해대서 대화는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 여자의 부친이 등장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모습을 드러낸 여자의 부친은 다름 아닌 내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다. 담임은 내 얼굴을 보더니 안색이 새파래졌다. 그도 그럴 게 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대학생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나임을 알게 된 여자의 부친이 진심으로 사죄하기 시작했다. 애당초 우리 쪽에 어떤 태도로 나올 심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옛 제자라는 사실은 담임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순식간에 학교에 소문이 퍼질 것은 자명했다. 그렇게 되면 일개 교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 결국 여자의 부친은 이사와 자동차 수리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주겠다고 했다. 솔직히 여자의 모친은 탐탁치 않은 기색이었지만 남편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였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여자의 모친이 이사한 직후 접근 금지 요청을 신청했다. 그 후 여자의 모친이 꼭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다며 여자를 데려왔다. 그런데 사죄는커녕 내가 왜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도리어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사과하러 온 거 아니니? 그런데 어느새 여자의 모친도 가담해서는 둘이 합심해서 우리 집 문을 박살냈다. 난 당연히 경찰에 연락했다. 결국 사과는 받지도 못하고 여자가 연행되었다. 당사자가 직접 사죄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에 얼굴까지 맞대고 얘기했건만 또 난리를 피워? 나는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아무리 그래도 예전 담임과 큰 갈등을 빚고 싶지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아내와 딸이 하는 꼴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밉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엔 문까지 박살이 나버렸으니 원. 죄가 늘어나 버렸으니 여자는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텐데 밖에 풀어뒀다가 피해가 늘어나는 것보단 옥살이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다. 남의 말은 죽어도 안 듣고 차에 흠집이나 내는 성격이 어디 가겠나. 걸어다니는 민폐 덩어리에겐 감옥이 가장 잘 어울린다. 그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여자의 모친은 몰라도 선생님은 올곧은 사람이라고 믿는다. 돌봐줄 사람도 있으니 괜찮겠지. 그 후 여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내 예상대로 그 부부가 맡아 키우기로 했다고 한다. 여자의 부친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 참 다행이었다. 안 그래도 딸과 아내가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는데 부친까지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일이 한층 더 꼬였겠지. 해결될 때까지 분명 시간 꽤나 걸렸을 것이다. 뭐 담임은 설마 하니 나랑 떡하니 대면하다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